안녕하세요, 블록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죠. 4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이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보통주 기준으로 무려 7.12%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최근 이 삼성전자의 주가만 놓고 보면 미쳤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어닝 쇼크라고 하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적이 부실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연간 실적이 크게 올랐고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이 장기 호황의 기대까지 작용을 하면서 보통주는 7.12%, 우선주는 4.71%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히 TSMC의 이 3나노 공정 지연 소식도 삼성전자의 상승에 탄력을 준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급등을 해서 말인데요. 아무튼 지금의 감정은 좋기는 한데 쌀 때도 많이 못 사서 아쉬운, 좋으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는 그런 다급함,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입니다. 작년 한 해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은 236조 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35조 9,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9.46%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 2019년과 비교해 전반적인 판매 실적은 비슷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팔았는데 이익이 30% 가까이 더 늘었다는 것이죠.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등 전 사업 부분이 전년 대비 전반적인 호조를 보인 것도 있지만 역시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의 증가로 인해서 전자정보기술 관련 수요가 늘면서 판매 급증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컴퓨터나 태블릿과 같은 이 전자기기 구매가 늘어났고 서버용 수요까지 겹치면서 반도체의 실적 호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실적 향상이 바로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4분기는 어닝쇼크였죠.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매출액은 61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9조 원으로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역시 4분기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가 문제였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환율의 하락과 4분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리고 3분기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움츠려들었던 소비가 몰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에는 모바일과 PC 제품 등의 이 판매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4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타격을 입으면 삼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하지만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87%와 25.7%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업계의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데요. 최근 하락하던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미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파운드리에서의 일단 수주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의 성과도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올 한 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이루어낼 성과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파운드리의 사업에서의 성장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매출은 879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특히 7나노 이하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독보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파운드리 시장 역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등과 맞물려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더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삼성의 2030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계획이 정말 현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게 걱정이 없는 것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 삼성전자 역시
이 파운드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엄청난 반도체의 수요로 인해 삼성의 파운드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도 이 생산 라인은 증설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간은 늘어나는 이 수요에 맞춰서 쉴 새 없이 공장도 짓고 장비도 증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모바일 AP칩과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LSI 사업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생산은 삼성의 이 파운드리에서 하고 파운드리의 매출로 잡히겠지만 삼성의 AP칩인 엑시노스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발주를 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나 타사로 판매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계는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와는 별개로 하나의 팹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1월에 발표되는 엑시노스 2100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향후 이 AP칩 판매 역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에서도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특히 이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다소 부진했었죠. 그런데 이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전 역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집콕으로 인해서 TV 등의 판매세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자, 올해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2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을 회복한 스마트폰은 연초부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1을 출격시킵니다. 자, 삼성의 새로운 AP칩인 엑시노스 2100이 탑재가 되는데 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에도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53조 6,500억 원과 2018년 58조 8,900억 원에 이은 5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올 한 해 삼성전자의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6조 원대로 지난해 대비 약 3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로 50조 원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 날아간다면 코스피 또한 3,200은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위기에도 정말 찐의 면모를 보여준 삼성전자입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믿고 열심히 모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전년도 한 해 실적과 올 한 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